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 체포 2차 집행. 체포영장 집행. 사실 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할 시기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임박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통상적으로 다시 청구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주고 그 이상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기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유효기간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1차 집행 때는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수처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1차 집행 때는 뭐 예의를 뭐 갖추겠다라고 하면서 뭐 주말 안 하고 뭐 이런 조건들을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몇 개 대충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체포영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이것부터 비밀로 하고 있으니까 즉 언제 할지 모르게 불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신중하게 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지점은 이제 경찰과의 공조도 좀 강화하고 있다. 경찰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나 수사기관에서 2차 체포영장은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일종의 그 백가쟁명식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좀 요약을 해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경찰 특공대라고 하면 그냥 일반 경찰과는 다르잖아요. 대테러 업무 맡는 곳 아니에요? 맞습니다. 특히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경찰 특공대가 가지고 있는 뭐 장갑차라던가 아니면 헬기를 투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형사기동대를 투입을 해야 된다. 이 형사기동대라는 거는 뭐 예전에 이제 기동수사대,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예. 지금 이름이 형사기동대가 됐는데, 예. 그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조직폭력배들 체포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뉴스에서 막 들이닥쳐가지고 체포하고 이런 쪽이 이제 형사기동대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기동대의 특징은 그 이제 청장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청장, 뭐 아니면 뭐 지방청장 이런 산하에 있어서 좀 조직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인력이 많아요. 서울에 210명, 전국에 한 1,300명 넘게 있는데, 그래서 형기대 투입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방어도 꽤 단단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수처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1차 때는 경호처가 한 200명 정도 투입을 했는데 지금 뭐 한 700명 이상 투입할 수 있다, 최대한 끌어모아서. 물론 예측치입니다. 뭐 이러고 있고, 지금 특히 뭐 차벽치고 철조망치고 뭐 여러 가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까다로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좀 이런 것들은 경찰 쪽에 좀 물어봤거든요. 왜냐면은 이 특공대를 넣든 아니면 뭐 형기대를 넣든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끌어낸다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그렇죠.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져서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좀 추측을 물어봤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경찰 특공대는 안 할 것 같다, 이건 무리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대테러 작전하는 경찰 특공대 정도는 가야 뚫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는데 그쪽은 아닐 것 같다고요? 예, 제가 취재하기론 그런데, 일단 왜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수사 목적으로 투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체포에 투입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하. 그다음에 조직 내부의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지금 공조수사본부하고 특수단이 있잖아요. 그 특수단은 경찰청 산하에 있는 거고 공조수사본부는 같이 꾸린 거죠, 공수처랑. 공수처와 경찰이. 근데 지금 경찰, 제가 취재한 경찰들의 평가긴 한데, 네. 지금 공조본에 있는 경찰들은 좀 강경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체포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공조본에 파견 나가 있는 경찰들은 좀 강경파. 네. 근데 특수단, 그러니까 즉 경찰청 산하에 있는 쪽에서는 공조본이 너무 강하게 나간다, 이런 불만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온건파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국수본 이렇게 부르는 게 특수단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뭐였냐면, 경찰 특공대는 경찰청 차장 산하에 있어요. 즉 공조본 말고 특수단 산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청 차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분위기가 그 경찰청 차장이 지금 직무대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투입하고 이럴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공조본 쪽 경찰들한테 취재를 하느냐, 아니면은 국수본 특수단 쪽 경찰들한테 취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를 수가 예, 있는 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좀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은 간부들을 선체포하는 게 좀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들이 있어요. 간부라 하면 경호처 간부들.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처장도
그 영장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이외에도 뭐 본부장이라든가 간부급들을 쭉 그 이제 계속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안 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다른 곳에서 잡는다라는 거죠. 그 현장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제 출퇴근을 하거든요. 음흠. 물론 이제 관저 안에 숨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하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지휘부를 무력화한다. 네, 이게 첫 번째 트릭이고 이제 두 번째는 현장에서 이제 형사 기동대를 넣어가지고 형기대를 넣어가지고 그 이제 끌어내는 방식, 이제 그러니까 막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방식.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전직 경찰들이 그 스크럼이 아무리 단단해도 한 5명 정도를 체포하면 그 대우가 무너지기 그럴 수밖에 마련이다. 없겠죠. 경험 많은 분들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듣는 분위기로는 그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무력 충돌해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그림보다는 어쨌든 예. 체포를 해가 좀 뜯어내고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까 그 오프닝 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 윤곽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요약하면 체포나 수사에는 응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입장이고요. 예. 네, 두 번째는 그럴 바엔 차라리 기소를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는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공수처 너네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수처가 하는 건 다 잘못된 거고 우리는 응할 수 없어. 이게 기본 입장인데 그렇지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공수처가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면 그 청구에는 이제 응해 보겠다. 한번 따져 보겠다. 이런 그러니까 입장입니다. 서부지법의 영장은 못 받겠고 중앙지법의 구속영장이나 기소를 통한 법원 재판은 받겠다. 그렇게 그런 되는 입장인 거예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피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오마이TV가 한남동 관저 내부를 촬영을 했는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제 화면을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뭐 점퍼 같은 거 있고 걸음걸이나 스타일 같은 것들이 윤 대통령이랑 상당히 흡사하고 뭐 경례하고 뭐 인사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걸음걸이 보면은 그리고 이 체격을 보면 윤 대통령 같네요. 예. 네, 굉장히 윤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꽤 멀리서 찍어가지고 예.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제스처라든지 뭐 이런 거 걸음걸이 이런 거를 속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모습은 윤 대통령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요 맞습니다.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윤곽근 변호사도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제가 되겠죠. 그제 저녁에도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도피설은 뭐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어제 상황들 정리해 주셨어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를 주목해 보셨습니까? 예, 그 박순봉 기자가 잘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체포 영장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들 뭐 본부장까지 해서 이들한테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지가 좀 관심사예요. 아, 그쪽의 체포영장도 발부받는다. 지금 이게 언제 이거를 집행할지 모르게 좀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수사 밀행성 뭐 이제 예. 얘기해서 뭐 야간에 집행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기한도 지금 안 나오고 막 그런 예. 상황이죠. 그런데 만에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네. 물론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아예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말한 대로 미리 이 사람들을 다 체포를 해놓고 들어가는 방법이 지금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여러 언론 보도 뭐 JTBC도 그렇고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위에와 밑에의 온도 차가 확연하다라는 겁니다. 경호처 내부 내에서 지금. 경호처 지휘부와 아래 직원들, 요원들. 그러니까 불만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막는 게 맞느냐라는 거고 왜냐하면은 뭐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인이잖아요. 정치를 했었죠. 예, 예. 새누리당으로도 출마를 했고 지금 뭐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했고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열 2위, 3위인데 여기는 김용현 경호처장하고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용현 사람들이다 이렇게 경호처 내부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막 파행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인식도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경찰은 그 틈을 지금 노릴 가능성이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지 이들에 대해서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 입건은 됐거든요. 네, 입건은 지난번에 됐죠. 막은 것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은 됐지만 조사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와서 조사받아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체포영장을 신청해 버린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진짜 그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곧 들이닥친다는 시그널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경호 보강을 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계속 이제 이거를
군이나 경찰끼리 충돌할 가능성을 지금 대통령실이 좀 무리하게 지금 계속 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요청을 했는데 최상목 대행은 아마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군은 어쨌든 55 이제 경비단이 여기에서 만약에 경호처의 지위를 지금 받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55 경비단 군한테 막으라고 하면은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 그거는 음. 군의 공식 입장으로 사실상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보면은 그 처리가 위법하다가 하거나 부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파견을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이거는 다 사람들을 빼겠다라고 하니까 순수하게 경호처 직원들만 지금 나와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뭐 장갑차가 간다든지 경찰 기동대가 출동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리적인 충돌, 유혈 사태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쪽으로 경찰이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어제 등장한 거 짧게 좀 그거는 하나 예, 말씀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 이게 12시 53분쯤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 예. 직전에 이제 안규백 의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권 쪽 또 이러저러 얘기를 들어보면은 친윤들 중에서 약간의 불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음. 좀 더 얼굴도 드러내고 왜 도망치듯이 아니면은 뭐 숨어 있는 듯이 이렇게 있느냐 메시지도 좀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만들이 어. 있었는데 거기에 좀 호응한 거 아니냐 지지층의 동요를 좀 막기 위해서 예. 좀 딱 나왔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음. 집회하고 있는데 도망을 갔다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 나와서 있다는 걸 보여라. 뭐 이런 메시지가 좀 들어갔다는 예, 거예요. 전략 그거 뭐 실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친윤들 쪽에서도 있었던 거고 딱 저게 이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 자맹을 하고 있다가 건강 이상설 이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딱 아, 드러나는 게 그렇죠. 이거 그렇죠. 푸틴도 그렇고 예. 김정은도 그런 식으로 해요. 건강 이상설에 있으면 갑자기 무슨 행사에 딱 등장한다든지 약간 그런 거를 좀 연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건재한다는 분석들, 걸 예, 보여주는 그런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내란 특검 급물살. 어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두 가지가 재의결 붙여졌습니다만 부결됐는데요. 네. 이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예. 즉, 이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할 때는 찬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표 모자라서 폐기가 됐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이 됐으니까 이건 4표 모자라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었죠. 네. 둘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이탈표는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부터 보면은 지금 198명 찬성이니까 국민의힘에서 6명 이탈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뭐 기권 1표까지 더한다라고 하면 7명 이탈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음. 근데 지난달 12일에 본회의 표결, 이때 이제 재표결 아닐 때니까 누가 투표했는지 다 나올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표결 때는 5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5명이 누구였죠, 이탈했었거든요.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한지아, 김재섭 의원이었는데 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한두 명이 더 추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표결할 때는 무기명이에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그 5명에다가 1명 더 합류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기권까지 친다라고 하면 뭐 2명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음.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은 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 고삐를 조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김상욱 의원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찬성표 던질 게 좀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론 안 따르면 탈당해라. 이거 농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고, 김상욱 의원. 네, 그리고 어. 또 이제 다른 찬성파 의원들한테도 만약에 이번에 부결을 시키게 되면은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그 특징적인 거는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확대가 되지 않고 좀 줄었어요. 이게 지금 4번째 표결이었거든요. 네. 근데 3번 재표결할 때 앞서서는 이탈표가 1표, 4표, 6표였는데 네. 이번에는 4표 아니면 5표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당에서 해석을 들어보면은 이 명태균 관련된 의혹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들 수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한 것 같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민주당에서 그러면 그 내란 특검법 그거는 이제 2명만 더 국민의힘에서 찬성하면 통과가 되니 그 2명이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공간을 만들어 주자. 즉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걸로 수정해서 발의하겠다. 이런 안이 나왔네요. 네, 원래 국민의힘에서 반발했던 게 이번에 이제 폐기됐던 법안을 보면은 민주당하고 비교섭 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1명 임명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당 배제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바로 재발의를 할 건데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을 할 겁니다. 다음번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2명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자들은? 흐름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직은 뭐 장담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결집 현상도 만만치가 않고 예, 예.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특히 제가 어제 TK 쪽에 뭐 의원실에 들어보니까 예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데 비교가 안 되게 당에서 압박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당 지지층에서 지지층에서. 왜 안 가냐 관저 앞쪽에 이런 요구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네. 의원들 모두가 굉장히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제 요 특검 투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만 콕 찍어가지고 네. 탈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러면은 지금 전에 1차 투표 때 뭐 이제 찬성표 내란 특검에 찬성표 투표 던졌던 사람들이 이름 나와 있잖아요. 그럼 왜 안철수 의원한테는 탈당을 하고 안 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운 털이 박혔다 첫 번째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만만하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때리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아, 예, 그래서 뭐 김혜지 의원한테도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당론을 따라야 된다, 뭐 압박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안철수, 김혜지 앉아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와서 이렇게 예. 얘기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는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 당론을 따라야 된다 정도인데 김상욱 의원만 이 정도로 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너희들 말 안 들으면은 쫓아낼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조금 시범 케이스로 좀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런 게 보여지고 예. MBC 보도에 따르면은. 행안이거든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네. 여기가 이제 경찰 담당이잖아요. 국수본 담당이잖아요. 맞아요. 예. 행안위에서 뺀다는 거예요. 지금 김상욱 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사보임 해가지고 다른 분,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이 탈당 요구하고는 무관하다. 오래전부터 다른 의원이 활약하는 게 좋겠다. 경찰 출신을 그래서 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 경찰에서 뭐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서 막 국수본 찾아가가지고 뭐 이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라 막 이렇게 압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라는 걸로 비춰지는데 해필이면 김상욱을 뺀다는 거는 넌 아웃이야.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좀 시그널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없어. 뭐 이런 예. 메시지 아니냐? 너는 앞으로 모든 거에 다 배제하겠어. 뭐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상욱 의원은 탈당할 생각 없다라고 또 입장을 냈네요. 예, 뭐 탈당을 할 이유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요. 내란 특검법 같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아예 발의 여부를 민주당이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후순위로 밀렸다 지금.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란 특검법에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외환죄를 지금 민주당에서 추가할 수도 있다. 외환 유치죄. 지금 굉장히 뭐 드론을 뭐 날렸다라든지 북한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뭐 유발했다 그런 거잖아요. 예, 예. 외환이. 그 부분을 지금 넣는 것에 대해서 아직 뭐 국민의힘하고 얘기가 된 건 아닌데 넣을 경우에는 이게 국민의힘이 뭐 반발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가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윤 부부와 명태균의 SNS. 예,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감사합니다. 뭐 충성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이거예요? 네, 그 내용을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창원지검 수사보고서를 입수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도를 한 겁니다. 창원지검에서 나온 거예요. 네,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죠. 그 대학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인데 네. 여기 이제 카카오톡 뭐 아니면 텔레그램 이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를 복원해서 그 중에 일부를 보도를 했거든요. 예. 내용을 보면 이제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하고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내일 보도될 머니투데이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럼 김건희 여사가 네 이렇게 답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의견도 물어봅니다. 이건 뭐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명태균 씨가 네 뭐 좋은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 뭐 감사하다, 뭐 충성 이런 식으로 김 여사가 답변을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이런 내용들을 보내다가 김 여사가 한번 이제 후보 시절에 남편 전화번호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번호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사전에 보고를 한 게 어제 보도를 보면 5건이 있었고 그다음 비공표 여론조사 이제 공개되지 않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이것도 네. 2차례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를 한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그걸 받아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다고 하면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여론조사를 받아봤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인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맞습니다. 밝혀야 되는 거죠. 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것도 안 받아봤다고 했는데 지금 받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소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이게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굳이 막 속도를 안 내는 이유가 이제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는구나. 이게 검찰은 권력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기 때문에 권력이 넘어가는 것 같으면 이제 막 캐비넷 열거든요. 이거 알아서 수사 이제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고도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뭐 매우 높은 확률로 재수사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